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SNS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SNS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약 10회 동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광고, 즉 메타 스폰서드 광고에 대해서 개념부터 세팅 그리고 Q&A까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인 만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노출되는 광고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우입니다. 제가 앞서 오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총 10강 동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즉 메타 스폰서드 광고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강에서는 조금 간단한 내용들 말씀드린다고 했듯이 이제 매체 간단하게 먼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보시다 보면은 광고 혹은 스폰서드라고 노출되는 그런 지면에서 노출되는 광고인데요. 이 메타라는 이번에 회사가 통합되었죠. 그래서 메타라는 플랫폼, 이 메타 매체 안에 있는 광고입니다. 일단 노출되는 형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형태로 노출이 되는데요. 다른 광고 매체에서 광고들을 좀 집행해 보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광고가 노출되는 틀이라던가 그 안에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단일 이미지 아니면은 카피형 이미지, 컬렉션형 이미지, 슬라이드 이미지 그리고 영상과 이미지의 혼합 이렇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고 피로도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배너 매체보다는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당연히 이 사각형 즉 정사각형이라던가 뭐 16대 9 사이즈 이런 정도의 제약은 지켜줘야겠지만 그 안에서의 구성에서 그리드 형태로 나눌 수도 있고 통짜 이미지로 크게 소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킹이 강한 문구만으로도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와 동영상의 다양한 형태가 이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광고 매체에서도 똑같이 집행이 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메타 광고의 특장점은 우리가 세팅할 때 캠페인이랑 광고 세트 단위에서 저희가 설정한 전략에 맞게 이 머신러닝이 최적화를 해주는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전략 분리에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세일즈만을 목적으로 광고를 돌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세일즈 이외에 트래픽의 증대라던가 소재의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프로모션 기간 내 막대한 양의 노출을 원한다던가 이런 매우 다양한 전략들을 한 번에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배너 매체에서도 물론 또 가능하지만 타겟팅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타겟팅은 이 다음 강의쯤에서 엄청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근데 이 타겟팅이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데모그래픽 그리고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 데이터 이거는 픽셀 값을 말하겠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 안에 있는 데이터들 이런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겟팅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타겟팅 쓰면은 이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세 개를 혼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특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광고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가 아니라 애초에 이 매체를 사용하는 유저 분포의 특징으로 보면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활발하게 특히 20, 30대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이용 중인 점을 장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체의 장점과 상주 유저가 이 정도로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광고 세팅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서 세팅해야 되냐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캠페인 유형과 광고 세트 그리고 소재 이렇게 세 가지의 스텝을 통해 광고를 라이브 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캠페인 유형을 설정하는 거예요. 메타 스폰서드 광고 관리자의 화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대시보드에서 캠페인 세팅을 눌렀을 때 노출되는 이 캠페인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그로 인해
그 다이나믹한 효율을 볼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광고가 노출만 되고 유입되는 인원이 없으면 그냥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트래픽이 발생하고 구매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루트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노출만 하면 뭐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리타게팅 광고를 돌려요. 특히 구매 전환 이 트래픽 값에 대한 리타게팅 광고를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유저들은 이미 홈페이지에서 최근 몇 개월 이내에 구매를 발생시킨 유저들이에요. 그 유저들에게 광고를 노출했을 때 저희가 모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트래픽 즉 CPM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출 캠페인을 통해 특정 타겟들에게 다회 노출을 먼저 시켜요. 그러면 그 타겟군에게 특정한 반응이 나오겠죠. 유의미한 한 10,000번 노출됐을 때 이런 거 말고 훨씬 더 많이 노출을 했을 때, 즉 낮은 CPM으로 노출을 했을 때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고 저희가 메타 플랫폼 안에 상주하는 유저에 대한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즉 전환 캠페인에서 우리 홈페이지 데이터를 리타게팅하는 것보다 메타 플랫폼 안에 있는 유저들에게 노출 캠페인으로 리타게팅하는 게 CPM적으로 훨씬 싸다. 그리고 실제로 비교 집행을 해보세요. 변수를 통제하고 다른 값들을 다 통제하고 이 캠페인 유형만 바꿔서 집행을 해보셨을 때 CPM은 물론 CTR 또한 상당히 노출 캠페인이 유리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캠페인도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올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도달 캠페인입니다. 도달 캠페인은 노출이랑은 좀 다르죠. 빈도, 즉 한 명에게 몇 회 노출되냐를 제한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노출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타겟에게 다회 노출이라고 했죠, 제가. 근데 이거는 최대한 겹치지 않게 많은 타겟들에게 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가 다회 노출되었을 때 이 유저들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라는 인사이트는 도출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에 대한, 즉 넓은 표본에 대한 결과값은 좀 핏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달 캠페인도 여러 사람, 즉 표본을 넓히는 데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캠페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 트래픽이라는 것 자체가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내 특정 행동을 한 유저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세 페이지만 보고 나가는 유저들이 유의미하지 않은 그런 우리 잠재 고객이 아닌 유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특정 행동을 한 유저들은 무조건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나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10,000명이 들어와서 스크롤 뷰를 특정 회 사이에 하고 이탈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특정 스크롤 수 안에 명확하게 소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즉 이렇게 사소하고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트래픽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 또한 홈페이지로 유저를 유입시켜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기에 매우 좋은 캠페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유입 후 최종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전환 캠페인입니다. 물론 전환 캠페인 안에 구매 전환, 장바구니 전환, 콘텐츠 조회 전환 이런 다양한 전환 값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환은 최종 전환, 즉 구매 혹은 DB 업종이라면 문의 남기기 이런 행동을 하는 전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너무 많이 아시다시피 이런 전환 활동이 있어야 광고를 꾸준히 집행하고 사업에 파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광고 세트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세트에서는 캠페인에서 설정한 이 목표에 따른 최적화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 광고를 집행할 때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죠. 나는 홈페이지 유입하는 어떤 걸 특징으로 목표로 잡고 운영을 할 거야. 아니면 난 어떤 도달 범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거야.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고 조회, 광고 소재를 보여주는 것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를 테스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수도 있죠. 저희가 엄청나게 소재를 세팅을 해서 노출을 시켜줘요. 그럼 당연히
비싼 전환 목표보다는 광고 조회 목표를 했을 때 CPM이 확실히 낮아지겠죠. 그랬을 때 어떤 소재에서 특정하게 많은 반응이 온다면 저희는 비교적 값싼 비용을 들여서 소재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광고 조회를 목표로 할 수도 있겠고요. 랜딩 페이지 조회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홈페이지에 일단 유입이 돼야 무슨 액션이라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광고 조회나 노출 이런 목표 이외에 정말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내 홈페이지 상태가 어떤지, 상세 페이지 상태가 어떤지, 카테고리의 접근성이 어떤지 이런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랜딩 페이지 조회를 목표로 잡음으로써 홈페이지에 유입을 시키고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박람회라던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 뭐 어디 맛집 이런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문을 목적으로 광고를 많이 집행하십니다. 이제 그랬을 때 광고를 조회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은 후에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서 최종적인 성사, 즉 전환이 일어나게끔 광고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뭐 이커머스 업종, DB 업종의 광고 집행 방법이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상세 페이지에 녹여낼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광고 소재와 카피 단위에서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고 구성을 분리하는 것도 애매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전략을 사용해야만 실제 이 유저가 오프라인 매장까지의 방문을 이 액션을 할 수 있다 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페인 설정에서도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듯이 광고 세트에서도 목표를 구매로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소재라던가 아니면은 이 랜딩 페이지를 조회한다던가 샵으로 넘어간다던가 이런 특정한 행동 이후에 이 사람이 유입이 됐던 그 매력을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샵 등에서 녹여내주고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 구매, 즉 결제가 찍힐 때까지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유입은 잘 되고 상세 페이지 조회는 잘 되는데 장바구니나 결제 시작 수가 구매값 대비해서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경쟁사 대비 아니면은 비슷한 기대가치를 주는 제품들 대비 저희의 제품이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를 목표로 하는 광고 세트를 설정하신 후에 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추출을 하고 수정해야 될 분들을 하나하나 파악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광고 세트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재입니다. 일단 소재에서 중요한 거는 전 무조건 예쁜 거라고 생각해요. 예쁜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냥 예쁜 거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총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도입니다. 이 브랜드와 제품이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면 뭐 저희가 일회용품 이런 거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격이 싸거나 세트가 뭐 할인가가 큰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겠지만 보통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제가 마시는 이런 식품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런 전자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하거나 내 신체에 직접 닿거나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없으면 고객은 꺼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그리고 이 제품이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줄 수 있는가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득력입니다. 자, 신뢰도가 중요해요. 소재 예뻤어. 들어왔어요. 근데 너가 왜 이걸 사야 되는지 내가 말 안 해줘. 유저가 이거를 왜 구매해야 되는지 이 기업이 말을 안 해줘요. 그럼 유저는 상세 페이지를 읽다가 재미없으면 나가게 돼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제품을 사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뭐 매일 야근하는 우리 아버지 아니면 육아에 지친 우리 어머니,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 뭐 이런 카피 문구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의 심리, 즉 상황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브랜드가 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력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세 번째는 소재 자체의 매력도입니다. 물론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냥 스크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뭐 내용이라던가 웃긴 밈이라던가 아니면은 내 귀를 좀 재미있게 해주는 BGM들이 나타난다면 잠깐 멈칫할 수 있겠죠. 그 잠깐 1, 2초의 관심을 끄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이후에 내가 이 광고가 재밌든 멋있든 예쁘든 클릭, 즉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흥미를 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경쟁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도메스틱 의류 브랜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브랜드들이 와이드 팬츠를 광고를 하는데 가격대도 비슷비슷하고 제품 품질도 비슷비슷하고 상세 페이지나 소재에서조차도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모델이 입고 있고 제품 컷 있고 카피는 할인율을 내포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소재에서 타사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군계 일학이라고 한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예쁜 소재와 어마어마하게 매력을 가진 카피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브랜드는 이 제품을 보기 위해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기 전, 즉 광고 소재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재를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소재까지 세팅이 됐다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메타 광고의 꽃, 머신러닝입니다. 이 머신러닝이 광고에 설정된 목표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 세트에서 설정한 저 성과 목표를 향상시키기 위해 머신러닝을 계속 가동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결과값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머신러닝이 활성화되는 거고, 충분한 결과값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머신러닝으로 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은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기계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 딥러닝,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목표에 맞는 유저는 어떤 유저고 어떻게 노출시켜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메타 광고의 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정이 있어야 광고를 하겠죠. 이 계정들에 대해서는 뭐 뒤에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계정,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어도 광고 집행 자체는 가능은 하긴 한데, 있어야 데이터든 카탈로그든 이런 모든 자산들을 좀 수월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은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관제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관제탑이 없어도 비행기가 뜨기는 뜨죠.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제탑이라고 제가 표현을 일단 해봤습니다. 관제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자산, 각종 요소, 즉 자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다양한 연동과 분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이제 물론 모두 중요해요. 근데 크게 3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광고 관리자. 광고를 집행하려면 광고 관리자가 무조건 있어야겠죠. 즉 광고를 관리하고 대시보드 확인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 즉 자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커머스 계정. 커머스 계정은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유저에게 너가 좋아하는 레이아웃,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행동을 열어주는 거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구매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커머스 계정을 통해 샵을 운영하고 카탈로그를 등록하여 자동화된 광고를 노출하고 제품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이제 메타 광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픽셀. 픽셀을 통해, 그러니까 픽셀이 홈페이지 안에 있는 데이터 주머니잖아요.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모두 이 픽셀에 담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추출 및 취합, 그리고 리타게팅 활용, 그리고 광고 외적인 홈페이지 데이터 활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타 광고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출이 안 난다고 나 광고 성과 안 할래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당장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용 예산이 없으시다면 이 잠깐 중단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이 메타 광고 자체가 무조건 구매 전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 고객이 있죠. 고객. 여기 이 고객을 확장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니즈나 원치가 있으면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검색에 대한 표본을 확장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내가 검색했을 때 안 뜨는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검색했을 때 그 유저들에게 먼저 나는 이런 브랜드고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라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메타 광고를 통해. 그래서 이제 고객 중에 뭐 충성 고객, 우리 브랜드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고 굳이 광고가 안 떠도 즐겨찾기나 앱 등으로 유입이 돼서 전환이 계속 일어나는 충성 고객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잠재 고객, 장바구니를 구매했다던가 자주 들어오는데 구매는 안 됐다던가, 아니면 너무 오래전에 구매를 했었던 그런 고객들이 있겠고, 이탈 고객,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고 광고나 자연 영역에서 유입이 되었으나 그냥 나간 고객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망 고객,
이거는 회원가입을 하고 장바구니에 넣고 막 쿠폰까지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구매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고객들을 좀 확장을 시키려면 어쨌든 니즈가 있는 유저들에게 계속해서 광고가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고객 표본뿐만 아니라 검색에 대한 표본 자체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메타 광고를 거대한 매체를 통해 진행하는 CRM이라고 생각해요. 광고를 조금 집행해보신 분들은 CRM, 쿠폰, 특히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메타 광고 또한 리타게팅을 통해 CRM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저가 브랜드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풀어내는, 그리고 해석하는 과정이고, 어떤 성격이나 분위기를 나타내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훌륭한 최적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고, 고객과 어떤 약속 활동을 통해 이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품을 통해 고객이 최종적으로 어떤 편익을 얻고 싶어 하고 어떤 편익을 내가 제공하고 싶은지, 이런 과정들을 하는 CRM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너무 쉬우셨다고요? 당연합니다. 광고를 직접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광고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강에서는 이 광고를 집행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